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선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온 모형 특집으로 수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와서 이온 부분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과학이 조금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온이라는 개념은 처음 배웠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과 이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온 특집을 두 가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형 특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온들의 앙금 생성 반응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모형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온 모형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원자 모형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의 단위였던 원자. 우리 원자는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그렇죠. 원자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그렇습니다. 원자 핵과 이 원자 핵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누가 있었죠? 그렇죠. 가벼운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되었죠. 자, 우리 이 중에 전자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은 움직일 수가 없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온을 배울 때 이동하는 아이, 움직이는 아이, 잃거나 얻을 수 있는 애는 바로 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원자핵이라는 아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어떤 전하를 띄었나요? 그렇죠. 원자핵은 가운데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었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졌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것이 바로 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자의 핵심은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항상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그렇죠. 중성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기율표에 대해서 우리 이선우 선생님 강의에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우리 원자들이니까 우리 얘네들 원소기호 다 외웠을 거라고 선생님 믿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은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주기율표는요, 왼쪽에는 이렇게 보면은 주기가 있죠. 1주기는요, 이게 가로줄이에요. 따라서 1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수소와 헬륨이 있을 거고요. 2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까지가 2주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3주기, 여기는 4주기에 해당하고요. 그럼 1쪽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로줄. 수리, 낙하,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을 바로 1쪽 원소들이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어 18쪽 원소들이다 하면은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조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면요. 우리 주기는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주기는 껍질수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따가 원자 모형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기는 껍질수. 따라서 1주기에 있는 얘네들은 껍질이 1개. 얘네들이 있는 2주기에 있는 애들은 껍질이 2개, 3주기에 있는 애들은 껍질이 3개인 애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쪽부터 우리 18쪽까지는 우리 1, 2 뒤에는 이제 3이 아니라 13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1, 2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숫자들만 주목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5족을 그냥 5라고 봐주시면 되고 16족은 6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끝에 있는 숫자들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족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우리가 보통 족의 의미라고 보는데요. 얘를 유식하게 가장 바깥 외자를 써서 최외, 가장 바깥쪽에 외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수, 전자의 개수다라고 해서 얘를 최각 전자수라고 해요. 우리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얘네들은요. 마지막 껍질에서 전자가 1개씩 있는 애들, 이족인 애들은 마지막 껍질에서 전자가 2개씩 있는 애들. 그리고 17쪽 같은 애들은 여기 끝에 7만 보라고 했죠. 마지막 껍질에서 전자가 7개씩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기율표를 봤고요. 주기율표 읽는 법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주기율표의 핵심은요. 자, 우리
원자 번호가 무엇인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원자 번호. 우리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적혀있는 이게 바로 원자 번호인데요. 우리 원자 번호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원자 번호는 원자핵의 전하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2번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죠. 다시 넘어가서 헬륨 같은 경우는요. 원자 번호 2번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말이냐면 원자 모형으로 그려봤을 때 가운데 원자 핵 부분에 원자 번호가 2번이면 원자 번호 자체가 원자 핵의 전하량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은 가운데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엇이었죠? 그렇죠. 중성이었죠.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되려면은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나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가 2개를 이렇게 그려줘야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따라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인데 원자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핵의 전하량은 곧 뭐의 개수가 되냐면 뭐의 개수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2번. 그러면 헬륨은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전자도 2개 있겠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리튬 원자 번호 3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까? 네,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가운데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그렇죠. 3이 되고 원자 번호 3번이기 때문에 전자는 몇 개를 그리면 되냐? 그렇죠. 3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전기적 중성. 이렇게 리튬의 원자 모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우리 효성중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줄 거라고 믿어요.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힘든데 선생님이 고기를 사주기로 했어요. 자, 작전역에 있는 고깃집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 작전역에 여러분들이 모였는데요.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층에는 고깃집에 의자가 몇 개밖에 없냐면은 1층에 2개밖에 없네. 2층에는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총 8개가 있었고요. 3층에도 뭐 8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고깃집에 만약에 2명이 왔다고 하면은 2명이 왔어요. 2명이 와서는 여러분들 1층, 2층, 3층 중에 2층이랑 3층이 너무 높은 건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몇 층에 가서 앉겠어요? 텅텅 비어있다고 하면은? 그쵸. 보통 위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너무 배고플 때는 그냥 바로 1층에 딱 2자리 있으니까 앉아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0명이 같이 놀러 온 거예요. 자, 10명이 이번에는 놀러 왔습니다. 10명이 놀러 와서 봤더니 1층에 2명이 앉고 봤더니 몇 명이 남죠? 그렇죠. 8명이 남죠. 이 8명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 다음 2층에 있는 8명 딱 이렇게 가면은 1층 2명, 2층 8명 이렇게 채워지면은 10명이 다 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 귀찮아서 아래층부터 차곡차곡 앉죠. 그런 것처럼 우리 원자 모형을 배우면 원자 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애 누구였죠? 그렇죠. 전자였죠. 우리 전자는요,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전자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원자에서 채워지냐면은 바로 높은 층이 있고 낮은 층이 있는데 전자는 그 중에 낮은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낮은 층에서부터 채워지는 건데요. 이 낮은 층은 그러니까 원자 모형에서는 껍질이었죠. 낮은 층의 껍질에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얘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모형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옥텟 규칙은요, 여러분들 원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용 공부가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 효성중학교 학생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옥텟 규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옥텟에 있는 악트 여기 있죠. 이건 숫자 뭐를 의미하는 접두어이냐면은 여러분들 팔각형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요? 옥타곤. 그죠. 팔각형 그려볼까요?
자, 이게 뭐 경기장 같은 것도 팔각형 모양의 경기장을 띄는 걸 옥타곤이라고 많이 부르죠. 옥타곤에 있는 그 악트 앞에 옥타곤에서 이 앞에 이 오시티 있죠. 이 부분, 악트 부분이 바로 숫자 8을 의미합니다. 또 이 옥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들 문어, 악토퍼스죠. 우리 문어 다리 몇 개예요? 그렇죠. 8개죠. 그래서 이 오시티라는 것은요, 숫자 8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악토버는 10월인데, 그럼 왜 그거는 8월은 어거스트고 악토버는 10월인데 왜 악토버는 8이랑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예전에 1월부터 10월까지 없었어요. 달력에서. 그래서 원래는 10월이 아니라 8월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태양력을 쓰게 되면서 1월, 2월이 나중에 추가되면서 원래 8월이었던 악토버가 뒤로 밀려지기 때문에 10월이 된 거지. 뭐 이게 악토버가 전혀 숫자 8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건데, 이 옥텟 규칙의 특징은 자, 숫자 8이 중요해요. 그 중에 마지막 껍질. 아까 얘네들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각 전자수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했었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몇 개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냐면요. 네, 바로 옥텟 규칙이니까 몇 개일까요? 그렇죠. 8개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요, 1층엔 자리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따라서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최대치고요. 2층부터는요, 마지막 껍질의 경우에는 전자를 8개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 되겠습니다. 옥텟 규칙을 알고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부터 채워진다라는 이 2가지 원리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학습지 있죠? 학습지를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들은요,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빈칸을 채워놓으면서 수업을 듣길 바라고요. 만약에 프린트기가 없는 학생들은요, 이걸 그려서라도 꼭 여러분들 한 번씩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노트에 그려서. 자, 우리 마그네슘 보면요, 마그네슘 원소 기호는 이렇게 Mg, 이거 외우셨죠? 마그네슘의 원자 모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은요, 원자 번호가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12번이 돼요. 자, 원자 번호 12번인 마그네슘, 원자 번호 12번. 선생님이 아까 원자 번호라는 것은요, 뭐와 같다고 했죠? 그렇죠. 원자 핵의 전하량과 같다고 했죠. 자, 우리 원자 핵의 전하량 그려볼까요? 12번이니까 가운데 플러스 몇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12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라는 걸 알았어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2였다면 얘는 뭐의 개수도 12개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전자의 개수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모형에서 한번 채워볼 건데요. 이게 껍질이에요. 이게 첫 번째 껍질 1층, 2층, 3층인데 자,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우리 전자가 채워진다고 배웠죠. 1층, 2층, 3층 중에 전자는 항상 어디부터 채워진다? 그렇죠. 낮은 층, 낮은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중에 마그네슘, 이 원자를 그릴 때는요, 전자를 총 몇 개를 그려야 되냐면은 12개를 그려야 되는데, 낮은 층에서부터 채워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층은, 최대치가 자리가 2군데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1, 2, 그리고 났더니, 1층은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야겠죠. 두 번째 껍질. 자, 그려볼까요? 3, 4, 5, 6, 7, 8, 9, 10 그리고 났더니 몇 개가 남았죠? 그죠? 2개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껍질로 이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전자는요, 이 세 번째 껍질 중에서는 어디든지 그려놔도 돼요. 어차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 마그네슘의 원자 모형을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주기로 보면 여러분들 주기율표 한번 펴서 같이 보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주기였고요. 얘는 2족 원소였거든요. 3주기 2족. 선생님이 아까 그 주기율표를 보면서 주기라는 것은 바로 껍질수라고 했고요. 껍질수. 족이라는 것은 최외각.
원자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최외각 전자수. 네, 정정하겠습니다. 최외각 전자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그네슘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보면은 3주기 2족 원소예요.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전자를 다 채워서 봤을 때 전자가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까지 채워진 아이들을 우리가 3주기 원소들이라고 불러주고요. 2족은 마지막 껍질, 그 중에 1, 2, 3 껍질 중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껍질은 3껍질이죠. 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1개, 2개가 있죠. 그쵸? 따라서 얘가 2족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최외각 전자수라는 것은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자, 우리 얘가 왜 중요한지는 옆에 마그네슘 원자가 그렇다면은 이온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우리 이온이 되는 것은요, 우리 이온이 될 때는 우리 아까 배웠던 옥텟 규칙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선 마그네슘 원자가 이온이 되었을 때는요, 원자 핵과 전자 중에 이동하는 애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동하는 애는 전자죠. 우리 원자 핵은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그네슘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요, 일단은 플러스 12를 적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에서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었다고 해도 원자 핵의 전하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전자를 이동시켜 볼 건데요. 마그네슘은 여러분들 이미 외운 친구들은 Mg2 플러스 Mg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던 친구들은 얘가 왜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이 모형을 보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옥텟 규칙은 마지막 껍질을 숫자 뭐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마지막 껍질을 숫자 8로 만들려는 경향. 전자를 8개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 나서는. 자, 마지막 껍질을 그래서 8칸을 꽉 채우고 싶어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마지막 껍질이 3번 껍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껍질을 8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얘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선택지. 얘는 전자 2개를 버려요. 전자 2개를 버리면 마지막 껍질이 뭐가 되냐면은 마지막 껍질이 두 번째 껍질로 당겨지면서 마지막 껍질에 1, 2, 3, 4, 5, 6, 7, 8, 8개가 채워지죠. 따라서 이 두 개 성가신데 버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 있냐면요. 아니면 아싸리 바깥에서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끌고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전자를 6개를 얻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원자라면은 1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쵸? 1번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경제적이겠죠. 따라서 우리 마그네슘은요, 전자를 6개를 딴 데서 끌고 오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2개를 그냥 툴툴 털어내는 편이 훨씬 더 옥텟 규칙을 충족시키는데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은요, 뭐를 선택하냐면 바로 전자를 2개를 버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에 따라서 마지막 껍질을 8개로 채우려는 경향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들고요. 원래 있던 원자에 있던 이 2개의 전자는 밖으로 뿅 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마그네슘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온이 된 다음에는요, 얘는 더 이상 전기적인 중성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얘의 전하량을 한번 구해보면요. 얘는 플러스는 12인데 마이너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은 플러스 2가 되죠. 자, 얘를 여러분들이 이온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원소 기호를 쓰고 오른쪽 위에다가 2 플러스 이렇게 적었었죠. Mg 2 플러스. 이렇게 적는데 이걸 그냥 당연히 외우기도 외우셔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왜 Mg 마그네슘이 이가 양이온이 되는지를 원자 모형을 통해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2개를 버려버리면 8개를 채우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얘는 전자 2개를 버리는 것을 선택해서 이가 양이온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옆에 있는 리튬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튬 같은 경우는요,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가운데 원자에게 전하량은 몇을 쓰면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3을 쓰면 되고요. 우리 원자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얘는 원자 모형이고요. 왼쪽은 우리 앞으로, 오른쪽은 이온 모형을 만들 거예요. 자, 얘도 그려보면은 플러스 3이니까 하나, 둘 하고 몇 개, 한 개 더 그려야겠죠. 그죠? 1층에 꽉 찼으니까 2층으로 넘어와서 셋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리튬은 이렇게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그리고 봤더니 원소기호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이제 리튬의 원자 모형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다 그리고 봤더니 얘가 이제 이온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온으로 만들 때는 우리 옥텟 규칙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옥텟 규칙이 무엇이냐? 마지막 껍질은 여기 꽉 채우라고 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아까 첫 번째 껍질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가 그냥 꽉 찬 자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리튬이 이온이 될 때는요. 얘도 2가지 선택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 한 개를 쏙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 개는 1, 2, 3, 4, 5, 6, 7, 7개 전자를 어디서 끌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개 버리는 게 쉬워요? 7개 끌어오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냥 한 개 버리는 게 낫죠. 한 개를 버리면요. 얘는 첫 번째 자리가 지금 꽉 차 있죠. 지금 옥텟 규칙은 원래 8을 충족시켜야 되지만 마지막 껍질이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제외적으로 2개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2자리만 딱 채워져 있어도 꽉 찬 걸로 우리가 칩니다. 따라서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게 하려면요. 우리는 얘 한 개짜리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따라서 리튬은요. 여러분들이 이온식으로 외웠을 거예요. 아마 Li 플러스야 라고 외웠을 텐데요. 얘가 왜 Li 플러스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얘를 이해를 하자면은 리튬이 지금 원자 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3. 그래서 원래는 3개가 그려져 있는 게 원자인데 한 개가 그 다음 껍질에 있으니까 얘를 버리는 게 옥텟 규칙을 충족시키는데 훨씬 쉽기 때문에 한 개를 버릴래라고 해서 이렇게 전자가 2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온으로 만들었을 때, 이온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어찌됐든 이렇게 껍질 하나, 마지막 껍질이 꽉 차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자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의 전하량을 보면은 지금 원자 핵은 플러스 3, 전자는 2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띠는 일가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서 보면은요, 1족 원소들, 리튬도 1족 원소들일 거예요. 1족 원소들 혹은 2족, 아까 마그네슘 2족이었죠. 2족 원소들과 같이 약간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우리 전자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1개 혹은 2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다른 데서 끌어오는 것보다 이 갖고 있는 1개, 2개짜리 이 전자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왜? 마지막 껍질에 전자의 개수가 적게 있기 때문에 1개 혹은 2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버리는 것이 편하고 전자를 버리게 되면요. 전자를 잃게 되면은 우리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무엇이 되었죠? 그렇죠. 양이온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 이 모형을 그려보고서 원자 번호 3번이 내는 1, 2, 3 중에 마지막 껍질에 1개가 여기 2층에 혼자 있으니까 얘를 버리는 편이 쉬워. 따라서 전자를 잃는 편이 더 쉬워. 그러면 얘는 양이온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올 거라고 믿을게요. 자, 우리 산소.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음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봐보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운데 플러스 몇일까요? 그렇죠. 플러스 8이죠. 여러분들 한번 전자를 그려볼래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소 기호는 5. 이렇게 그리면 산소 원자 모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를요, 지금 우리는 이번에 산소가 이온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되려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이 옥텟 규칙에 의하면은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려면요. 얘는 지금 마지막 껍질이 2번째 1층, 2층 중에 2층이죠. 우리 이주기 원소인데요. 우리 2층에 지금 자리가 몇 개 비어 있냐면은 2개 비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산소가 이온이 될 때, 산소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요. 2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 2개를 어디서 더 가져와서 전자를 2개를 얻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우리 꽉 차서 마지막 껍질이 1, 2, 3, 4, 5, 6, 7, 8이 되어서 꽉 차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혹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니면 아예 1, 2, 3, 4, 5, 6, 아까 지네들처럼 얘네들 6개 있죠. 얘네 6개를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개를 얻음과 6개를 버림, 6개를 잃음 중에 뭐가 더 경제적일까요? 그렇죠. 얘는 6개나 떼어내는 것보다는 2개를 그냥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따라서 우리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원자 모형으로 그려봤더니 1, 2, 3, 4, 5, 6, 7, 8로 그려봤더니 이온이 되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마지막 껍질을 꽉 채워줘서 8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6개를 버리는 것보다 2개를 채워넣는 게 쉽네. 그래서 이렇게 채워놔서 우리 산소를 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산소가 원자가 이온이 되면요, 우리 무슨 이온이 되었죠? 그렇죠. 산화 이온이 되었죠. 자, 우리 산화 이온은 어떻게 우리 이렇게 전하량이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전하량은 플러스 8, 전자는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됐죠.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이온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5 하고 여기다가 2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서 마이너스 2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자 번호를 보고 원자 모형을 그려봤을 때 어떤 경우에 양이온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음이온이 되는지 알았죠? 자, 아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껍질에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버리는 게 편해서, 전자를 버리는 게,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는 게 편한 애들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고요. 자, 우리 산소와 같이 2개만 더 채워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얻는 거, 다른 데서 얻어오는 쪽이 훨씬 더 쉬운 애들은 우리가 전자를 얻게 되어서 그 결과 음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염소 원자 모형과 이온 모형을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소의 원자 번호는요, 원자핵은 플러스 17이 되죠. 왜냐면 원자 번호가 17이니까. 자, 한번 그려볼까요? 좀 많지만.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1층 다 찾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층도 다 찾네요. 아직 7개 남았죠? 11, 12, 13, 14, 15, 16, 17. 전기적 중성인 염소 원자를 그렸습니다. 염소 원자는요, 원소 기호로 Li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자, 우리 그러면 염소 원자는요, 어떻게 이온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얘는 전자를 얻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잃는 게 편할까요?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기 위해서는 얘는 1개 전자를 얻거나 7개를 버리면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7개를 떼어내겠어요? 1개를 어디서 얻어오겠어요? 그렇죠. 1개를 얻어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1개를 얻습니다. 얘는 전자를 얻는 1개를 얻는 선택을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염소에서 원자핵은 그대로 항상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전자를 얘는 1개를 얻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지막 껍질까지 다 몽땅 8개. 마지막 껍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가 채워졌으니까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했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염소 원자가 이온으로 만들어졌고요. 얘의 지금 전하량을 살펴보면은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17이고 전자의 개수를 세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마이너스 18.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겠죠. 당연하겠죠. 전자 1개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띠게 되겠죠. 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염소는요. 미안해요. LI가 아니죠. 우리 실수했네. 염소는 CL이죠. CL. 따라서 염소는요. 이온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얘는요. CL이라고 적고, 원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숫자 1은 생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하면 되고, 얘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죠? 소로 끝나는 경우는 소를 지우고 화를 붙여서 염화이온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은 얘는 전자를 잃는 게 편한지 전자를 얻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전자를 잃었을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었을 경우에는 음이온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으로 선생님 한 가지 안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우리 전자를 얻는 게 편한지 전자를 잃는 게 편한지를 가지고 전자를 얻게 되었을 경우에는 음이온, 전자를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었죠. 네, 전자를 잃었을 땐 양이온, 얻었을 때 음이온이 되는 것들을 배웠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 좋지만 만약에 나는 도저히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우리 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암기 해야 되는 이온식들을 공지사항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요. 선생님 이것들 이온식은 외우세요 라고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는 그 중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있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이온식은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리 공지사항에 있는 이온식들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학교 시험 문제로 시험을 낼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